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물타기나 버티기는 큰일 납니다. 저는 이 일주일 만에 1000%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 팩토리 0.1%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매매에 있어서 나쁜 버릇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갖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계좌가 점차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5가지에 대해서 가끔씩 실수를 하고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노력하면서 이것을 절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21년간 지켜온 첫 번째 원칙입니다. 조급한 진입 안 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컴퓨터만 켜면 거래를 들어가고 싶어서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석 없이 차트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흥분해가지고 거래를 진입하고는 했는데 꼭 물리게 만듭니다. 포지션이 물려서 거래를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나스닥을 예를 들어 본다면 저녁 시간에 컴퓨터를 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오전 아침이나 점심이나 낮에 이럴 때 컴퓨터를 킬 텐데 컴퓨터를 키면 대부분 요런 구간입니다. 요런 구간이에요.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여기 들어가서 먹을 게 없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눈이 현혹돼 가지고 꼭 잘못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장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불필요한 거래, 조급한 거래를 하지 말자는 것은 불필요한 거래에 조급한 마음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될 시간에 들어가서 손실을 누적시키지 말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래를 할 시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변동폭이 확대되는 이 시간, 시세가 제대로 나는 이런 시간대에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변동폭이 많은 시간대에 매매를 하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 요즘 같으면 썸머 타임이 적용이 돼서 밤 10시 30분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어느 한쪽으로 시세를 크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입하면 수수료나 이런 것도 금방 만회가 되면서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변동폭이 큽니다. 이럴 때 거래를 해야 짧은 시간에 빨리 수익 전환되고 일찍 거래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거래 시간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원칙 없는 거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특히 입문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신 분들을 거래는 하고 싶은데 기법이 없습니다. 나만의 수익 낼 수 있는 기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차트 움직이는 거 보고 눈치껏 감으로 들어가서 거래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떨 땐 수익 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손실 많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기법이 없고 원칙이 없으면 버텨야 될 때 버틸 근거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뇌동매매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조금만 반대로 가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이 버틸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거래 원칙이 없으신 분들은 매매 원칙을 만드시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원칙 없는 거래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차트는 매일 흔들립니다. 매일 이렇게 내릴 때도 이렇게 올렸다 내리고 올릴 때도 이렇게 밑으로 한번 뺐다가 올리고 이런 걸 반복하는데 내가 어떤 진입 원칙이 없다 그러면 이런 흔들기에서 속수무책으로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에 대한 원칙도 있어야 되고 진입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익 실현에 대한 것도 원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뭐 손익비를 따져서 뭐 1.5대 1로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5대 1로 한다든지 아니면 패턴의 목표가가 보이면 그 목표가까지 들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문하신 초보 투자자 분들께서 배울 수 있는 매매 원칙은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기법적인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 세상의 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기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시는 게 그래도 전체 흐름도 볼 수 있고 타점도 잡는데 조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동평균
이동평균선은 뭘 보냐면은 방향을 봅니다. 그 다음에 캔들과의 이격을 봅니다.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20일을 기준 이평으로 하는데 20일과 간격이 클 때 20일 이평은 여기 있는데 캔들은 여기 있다. 이럴 때는 여기서 단타로 추가 매수를 안 하겠죠. 추격 매수를 안 하고 기다린다든지 오히려 반대로 매도를 타이밍을 노릴 수 있을 텐데 이전에 매수하고 있다면 이익 실현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격을 보는 겁니다. 여기 다 20일 이평과 이격이 있는 자리들이에요. 이격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다 옆으로 흐르죠. 보통 옆으로 흐르거나 가격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일 이평과 캔들이 너무 간격이 벌어졌다 싶을 때는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이격이 크게 벌어졌을 때 결국 못 가요. 못 가고 이렇게 횡보하고 다시 튀어오르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격이 컸을 때는 이익 실현 타이밍으로 잡아주거나 아니면 진입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 매매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뭘 보냐면은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지금 20일 이평이 확연하죠. 여기는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있는 구간에선 거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이 확연하게 나올 때 요럴 때만 거래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동평균선 지지 저항을 본다 그랬죠. 20일 이평이 방향이 지금 위쪽이에요. 어떻습니까? 캔들이 내려왔다가 여기에 뚫고서 막 못 내리죠.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고 여기서도 약간 이탈했지만 다시 지지받고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방향 잡히면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동평균선 21 이평의 방향이 이렇게 확실하게 잡힌 구간에서는 21 이평까지 가격이 내려오면 여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양봉 나오면서 5일 이평을 뚫고 올라간다. 살짝 그 다음에 눌렸을 때 진입한다든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21 이평을 지지받고 양봉을 만든다. 그 다음은 5일 이평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살짝 눌릴 때 매수한다든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타점을 잡는 겁니다.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선을 보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이격을 보고 청산 타이밍을 잡는 거고요. 거기서부터는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굳이 애써서 반대 매매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방향을 보면서 이동평균선이 방향이 확실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가 정해지면은 그 방향 쪽으로 거래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추세 매매예요. 세 번째는 타점에 대한 겁니다. 지지 저항을 본다. 예를 들어서 상방으로 잡혔을 때는 이동평균선까지 눌렸다가 양봉 만들면서 5일 이평을 뚫었다. 이럴 때 그 다음 봉에서 살짝 눌림이 있을 때 진입하는 이런 타점 잡기, 이런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뇌동 매매를 하지 말자, 즉 우왕좌왕하는 거래를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인데 아마 시장에 이런 구간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고점을 깼다가 저점을 살짝 깼다가 이러면서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이런 구간이 제법 많이 나올 텐데 여기서 내가 보는 어떤 방향에 대한 안목, 기준, 그 다음에 그런 확신 이런 게 없으면 여기서 뇌동 매매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여기서 매도 들어갔다가 바닥에서 매도 물려서 여기 올라갈 때 손절치고 매수 물렸는데 또 꼭대기에서 매수 물렸다가 손절치고 바닥에서 매도했다가 물리면 여기서 이미 계좌가 반토막이 나 있거나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로스컷까지도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사실 원웨이로 막 무섭게 하루 종일 가는 날, 이런 날 크게 당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가 않고 안 움직이면서 적은 폭에서 적당한 폭에서 위아래 계속 건드리는 이런 장이 사실은 더 위험하고 손실을 누적시키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원칙이 뚜렷하다, 방향을 보는 게 뚜렷하다, 그러면 굳이 이런 휩소에 일시적인 돌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내 소신껏 손절만 걸어두고 지켜볼 수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거나 손절 한 번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런 구간이.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든 대응을 해보려고 고점 깨면 매수, 저점 깨면 매도 이거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크게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매매, 이렇게 원칙 없는 매매, 소신 없는 매매는 지양해야 되는 그런 매매 중에 가장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근거 없는 버티기와 물타기 금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물타기 거래를 하면 조금 수익률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손절로 끝내야 될 것을 본전 또는 약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경우도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많이들 하실 텐데 이 물타기도 시장을 분석하고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효과적인 거지 근거 없는 물타기 버티기는 매우 위험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령 이런 날이 있어요. 매수를 진입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보다 더 빠져요. 그래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또 진입을 합니다. 근데 절반쯤 올라와서 본청으로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깝단 말이에요. 이게 이만큼 빠져서 이제는 바닥치고 오를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더 버티다 보니까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물타기 들어가가지고 계속 물타기 하다가 한 이쯤 되면 로스컷 됩니다. 물타기 하면 손실이 가속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물타기를 안 했더라도 근거 없는 버티기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지지를 받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깨질 때는 일단 손절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버텼어요. 버티다 보니까 끝없이 내리는, 이건 진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거 없는 버티기와 물타기는 계좌를 깡통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참고로 그럼 물타기와 버티기는 어떤 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타기와 버티기는 이런 구간에서만 하는 겁니다. 되게 지저분한 구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런 구간,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어요. 물타기가 잘 먹힙니다. 이런 데서는 여기서 잡았는데 좀 더 빠진다 그럼 물타기 해가지고 수익 내고, 아니면 뭐 물타기 굳이 안 하더라도 잡아서 좀 버티면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매도했는데 좀 더 오른다 버티면 수익 나고, 이런 장이 있어요. 이건 1분 차트지만 1시간 차트에서 5일, 20일, 60일, 120일 이평선이 다 막 엉켜있는 구간이에요. 엉켜있는 구간이 우리가 물타기나 버티기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그마저도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 저항을 잡아서 거기가 돌파되면 그땐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물타기를 하고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1시간 차트로 봤을 때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평이 정배열을 딱 갖췄다. 그때부터 물타기나 버티기는 큰일 납니다. 매수로 가야 되고, 역배열이 됐다. 그때부터 매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5번째로 몰빵거래 금지의 원칙입니다. 몰빵거래라는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계약수를 다 끌어다가 사용해서 거래를 하는 거를 말하는데, 사실 뭐 아니면 돕니다. 거래가 잘 나오면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큰 수익을 못 내실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몰빵을 들어가면 일단 엄청나게 쫄립니다.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대차게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수익 나도 깜짝 놀라서 그냥 얼른 이익 실현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보통이고, 손실이 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버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손실은 잘 견디는데 수익은 잘 못 견뎌요. 그래서 의외로 몰빵 들어가셔도 수익률이 그렇게 높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반대로 물렸다 싶으면 계좌 끝나는 거고. 그래서 몰빵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수익률이 높으려면 계약수가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복리로 증거금이 늘어날수록 계약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1계약으로 시작했다가 한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몇 프로 났어요. 그러면 1.5계약으로 늘립니다. 왜냐하면 손절폭이 확보가 됐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동안의 수익이 손절폭으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계약 정도로 늘립니다. 일주일 더 수익을 잘 냈다 그러면 그때는 2계약 내지는 3계약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을 잘 했다 그러면 5계약 정도로 이렇게 올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리로 올라가면 계약수도 되게 커지지만 내 증거금이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복리로 일주일 만에 1000%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복리로 가능했던 결과였어요. 오늘은 이렇게 나쁜 버릇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나쁜 버릇을 가지고 계시다면 빠른 시간에 이것을 고쳐 나가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오후 9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좋은 습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실전 트레이딩 채널 입장해 주시면 나스닥 복귀 분석 예측 영상을 매일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딩 채널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